자, 9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독해 문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onjour Jean. 안녕, Jean. J'ai un problème avec Internet à la maison. 내가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대요? 인터넷에 문제가 있대요. 집에 있는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Alors, 그래서 je ne peux pas réserver mes billets de train sur le site de la SNCF. 그래서 나는 예약을 할 수가 없어. réserver, 예약하다는 거죠. 예매할 수가 없어. mes billets de train, 기차표를 예매할 수가 없어. sur le site de la SNCF. 자, site는 사이트, 말 그대로 사이트고, 자, SNCF 하면은 프랑스의 국유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코레일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프랑스 국유 철도, 즉 프랑스 국유 철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SNCF.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기차표를 예매할 수 없다는 거죠. Tu peux faire la réservation à ma place. 네가 예약을 좀 할 수 있을까? À ma place. À ma place. 내 대신에, 내 자리에서 라는 표현이죠. 직역을 하면. 그 대신에, 내 대신에. 내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의 대신에 하면은 à sa place. 이런 식으로 되겠죠. Je pars de Paris. 나는 파리에서 떠나. 자, 여기서의 드는 뭐뭐에서 from의 의미이죠. Gare Montparnasse. 자, 몽파르나스 역에서 à 8h45 ce 16 octobre. ce 16 octobre니까 쓰는 2번이죠. 이번 10월 16일에 아침 8시 45분에 몽파르나스 역에서 떠나. destination tour. destination이면 목적지. 자, tour 지역을 목적지로 해서 떠나. Prends des billets aller-retour pour 2 personnes en deuxième classe. 자, prendre 동사는 영어에서 take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교통수단을 타다, 어디를 타다, 아니면은 뭐뭐를 사다, acheter 동사랑 똑같죠. 뭔가를 먹다,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prendre une douche 하면은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처럼. 자, 여기서도 prends des billets aller-retour. 자, 표를 사줘 이런 뜻이죠. 알레는 말 그대로 가다죠. 자, aller-retour 하면은 왕복을 얘기를 합니다. 왕복. 자, 참고로 편도할 때는 aller simple라고 해요. aller simple는 편도. 즉 왕복표를 사줘. pour 2 personnes. 두 사람 걸로. 그리고 en deuxième classe. 2등석으로. pour le retour. retour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는 거라 그랬죠. 가고 오는 거. 그래서 왕복이었죠. retour는 오는 거니까 pour le retour 오는 걸로는 돌아오는 걸로는 réserve des billets du 23 octobre. 10월 23일 표로 예약해줘. 예매해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cordialement 하면은 편지 끝에 쓰는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피에르가 정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였어요? 1번, 피에르는 총 4장의 기차표가 필요하다. 그렇죠. 가는 거 2장, 두 사람이었으니까 가는 거 오는 거 2장씩 해서 총 4개의 기차표가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두 번째, 정은 뚜후엔 1등석표가 아니라 1등석표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피에르가 뚜후엔 2등석표를 사달라고 했죠. 그리고 3번, 피에르는 10월 16일에 파리로 돌아오나요? 피에르는 돌아오는 날이 10월 23일이었죠. 그리고 정이 피에르에게 기차표 예매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피에르가 정에게 기차표 예매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0번 또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Léa est en vacances. 자, être en vacances.
être en vacances 하면은 휴가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vacance는 항상 복수로 쓰시는 거예요. 레아가 휴가 중이에요. 자, être 대신에 partir en vacances 하면 휴가를 떠나다. être en vacances 하면 휴가 중이다. 자, elle reviendra 3 jours. reviendra 지금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미래형이죠. 단순 미래. futur simple. 그녀는 돌아올 거예요. 3일 어떻게 될까요? 3일 후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능한 게 3일 후에. 자, 시간을 나타낼 때 뭐뭐 후에라고 쓸 때는 자, dons을 씁니다. dons. 그래서 여기서처럼 dans 3 jours 하면은 3일 후에. 자, dons이라는 전치사는 알고 계시겠지만 뒤에 장소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뭐뭐 안에. 즉 폐쇄된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dans une maison 집 안에 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dans un tiroir tiroir은 서랍이에요. 즉 이렇게 덩은 폐쇄된 닫힌 공간을 얘기할 때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덩 다음에 시간이 오는 경우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elle reviendra dans 3 jours 이게 맞는 거죠. 그녀가 3일 후에 돌아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익이 얘기를 해요. Sa jeunesse, il faisait du tennis. 자, sa jeunesse 하면 젊었을 때 그가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그는 faisait du tennis. 자, faire 동사 다음에 드가 오고 뒤에 운동, 스포츠가 나옵니다. 그래서 faire du tennis가 되는 거죠. 테니스는 남성이니까 드 플러스 르가 축약이 된 형태. 그래서 운동을 하다. 자, 그가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운동을 했어요. il faisait에서 faisait는 반과거 형태예요. 자, 형태, 시제가 어떤 건지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익이 얘기를 했어. 그가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그는 테니스를 쳤었다고. 자, dans sa jeunesse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dans sa jeunesse. à sa jeunesse 아니고 dans sa jeunesse라고 쓴다. 자, jeunesse는 jeune이라는 형용사에서 온 명사 jeunesse에서 젊은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답은 dons이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 볼게요. 독해 문제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Le 5 septembre 1638 1638년 9월 5일에 au château de Saint-Germain un enfant commence sa vie. 자, 센제르맹 성에서 한 아이가 commence sa vie. 자, 자기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즉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Il deviendra Louis XIV. 자, 그 아이가 바로 루이 14세가 될 것입니다. Cette naissance est une heureuse surprise. 자, naissance가 나오죠. naissance는 탄생이죠. 자, 이거는 naître, 태어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고 naissance에서 once로 끝나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탄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해놓은 문법 수업 중에서 초반에 명사에 대해서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남성과 여성 명사형 구분하는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불어 단어에서는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사를 다르게 쓰기도 하고 나중에 복합과거나 이런 데서 성수일치할 때 또 형용사의 성수일치할 때도 그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단어를 외우실 때는 반드시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을 같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사랑은 같이 외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에걸처럼 이렇게 으로 끝났는데 이게 L이 축약이 됐기 때문에 란지 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윈에걸 이런 식으로 부정관사랑 같이 외워주시는 게 기억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naissance 하면 탄생이죠. 이 탄생이 une heureuse surprise. 자, 행복한 선물, 서프라이즈입니다. Car après 27 ans de mariage, personne n'espérait plus que le roi Louis XIII et sa femme Anne d'Autriche aient enfin un enfant. 자, car 하면은 왜냐하면 après 23 ans de mariage, 결혼 23년 후에 personne 이렇게 나오죠. personne 하면은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잖아요. 원래는 원래 부정형 만드는 게 뭐뭐 아니다 할 때는 느빠 동사 앞과 뒤에 느빠 붙이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이 부정 여러 형태 중에서 plus ne jamais 자 그리고 ne rien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ne personne 아무도 아니다 라는 부정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personne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ersonne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주어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ne 하면은 부정 형태로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죠. 자, 여기서는 personne n'espérait plus 아무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어요. 그 이하를 le roi Louis XIII et sa femme Anne d'Autriche 루이 13세 왕과 그의 아내인 안 d'Autriche가 est enfin un enfant 결국 아이를 가질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 안 d'Autriche 다음에 동사로 나오는 에는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의 에는 subjunctive예요. subjunctive 접속법이죠. 자, 이렇게 에는 접속법입니다. 그 부부가 아이를 결국 가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즉 주관적인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접속법을 썼습니다. c'est un garçon. 그리고 그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Grâce à ce bébé, la France n'est plus inquiète. Elle va garder son équilibre politique. 자, grâce 다음에 명사가 오면 뭐뭐 덕분에예요. 자,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서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죠. 대부분 영어에서는 because of 에서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불어에서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이거나 중성적인 이유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니까 긍정적인 이유인 거죠. 그럴 때는 grâce a를 쓰는 거고 뭐뭐 때문에라는 부정적인 이유일 때는 à cause d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뭐 때문인 거예요. 뭐뭐 때문에. 요거는 부정적인 의미거나 아니면 중성적인, 중립적인, 중성보다는 중립적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중립적인 의미가 이유가 올 때 à cau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grâce à ce bébé, 이 아이 덕분에 la France, 프랑스는 n'est plus, 자, ne plus가 나오죠? 여기서 ne plus,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inquiet, 걱정하지 않아요. 자, inquiet는 형용사로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런데 여기서 때로 끝났습니다. 주어가 la France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inquiet라고 여성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형용사 부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용사 여성형 만드는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때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성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inquiet 에서 accent grave가 붙고
끝에 으. 기본적으로 여성형 만드는 거는 끝에 으가 붙는 거잖아요. 그 대신 앞에 악성 그라브가 붙는다. 그래서 inquiète 이렇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Elle va garder son équilibre politique. 자, 여기서 elle은 앞에 나온 la France 라는 여성 명사를 받아주는 거죠. 프랑스는 va garder 지키게 될 거예요. 가지게 될 거예요. son équilibre politique. 그 프랑스의 정치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죠. 루이 14. 루이 14세의 탄생으로 정치가 불안정해졌다가 틀린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죠. 다음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Qu'est-ce qu'on fait demain? 자, 우리 내일 뭐 할까?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B가 Si on allait visiter la cathédrale d'Amiens. 아미앙은 대문자로 쓰였죠. 프랑스 지역 이름입니다. 아미앙에 있는 성당에 방문하는 게 어때? 이런 거죠. 자, 여기서 Si on allait visiter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Si 다음에 imparfait 즉 반과거 시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자,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오날레 비시트 이런 식이니까 자, 성당을 방문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C'est où Amiens? 아미앙이 어디에 있어? Au nord de Paris. 자, 파리 북쪽에 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어휘 보시면 동쪽은 l'est, 서쪽은 l'ouest, 남쪽은 le sud. 자, 보통 불어에서 끝자음 발음하지 않죠. 그런데 얘는 suid라고 대발음 해줍니다. 북쪽은 suid는 남쪽, 그리고 북쪽은 le nord. 그래서 대발음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단어 봤고요. C'est loin d'ici. 자, 여기에서 멀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Non, pas très loin. 아니, 그렇게 멀지 않아. C'est une cinquantaine de kilomètres au sud d'Arras. 자, 아가스에서 아가스 남쪽으로 cinquantaine이니까 cinquantaine. 자, 50는 50이죠. 이렇게 숫자가 있고 이 뒤에 n라고 즉 땐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뭐 여기에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단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this 10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렇게 단어가 약간 달라져요. z로 바뀌죠. dizaine 하면은 10여 개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또 뭐 20개다. 그러면은 20이죠. 20에서는 vingtai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n가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cinquantaine 하니까 5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0km 정도 거리에 있어. C'est à mi-chemin entre Lille et Paris. 자, mi니까 반이죠. 2분의 1. 릴과 파리 사이에 entre A et B. 자, entre A et B 하면은 between A and B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릴과 파리 사이에 중간쯤에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아미앙은 아가스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라는 4번이 맞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또 보죠. 보기의 표현을 모두 사용하여 다음 대화문을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표현이 있고요. 대화문 한번 보죠. Monsieur Toubon이 Bonjour, je voudrais un rendez-vous avec le docteur Roux. 자, 안녕하세요. 저는 후 박사님과 후 선생님과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la secrétaire, 비서가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그 위에서 demain은 아니겠고 oui, jeudi à 15h15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Ça vous convient? 목요일 날 오후 3시 15분에 ça vous convient 하면은 자, convenir 하면은 뭐뭐에 적합하다. 적합하다. 그래서 보통 전치사 아와 씁니다. 그러니까 ça vous convient. 당신에게 그게 적합한가요? 괜찮으신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오후 3시 30분, 오후 3시 15분, 목요일 오후 3시 15분이 괜찮으신가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자, Monsieur Toubon이 demain ce n'est pas possible. 내일은 불가능할까요? 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C예요. 자, C라는 답은 yes는 we라고 답하면 되고 no일 때는 no이라고 답하면 되죠. 자, C는 부정으로 질문을 했을 때 긍정의 답일 때 C라고 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Ce n'est pas possible? 가능하지 않은가요? 라고 부정이라고 물어봤는데 부정문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 농이 아니라 C라고 답한 겁니다. 괜찮아요. 가능해요. Mais le soir. 하지만 저녁 때 가능하다는 거죠. Vous pouvez venir à 18h45. 자, 당신은 오후 6시 45분에 오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자, 뭐라고 답할까요? 7h moins le quart. 오후 18시 45분 하면 오후 6시 45분이죠. 6시 45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7시, 오후 7시 15분 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C'est heure moins le quart 라고 물어본 거죠. 7시 15분 전이요? 라고 같이 물어봤어요. 하니까 Oui, c'est parfait. 아주 좋아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bonjour 인사를 하고 예약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서가 자, 시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목요일 날 괜찮으신가요? 했더니 이 사람이 자, 내일은 불가능할까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일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 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후 6시 45분에 오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반복을 해주죠. 오후 6시 45분이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채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4번 볼까요? 자, 14번. 다음 문장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문장 볼게요. Elle a beau crier, il ne l'écoute pas.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수거가 있죠. 이게 지금까지 영사직 그 프랑스어 문제에서 그래도 꽤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표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avoir, beau, 다음에 동사 원형, 즉 동사 원형이 오면 애써서 뭐뭐를 계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애써서 뭐뭐를 계속하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뉘앙스는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헛되이 뭐뭐를 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 여기서 보시면 Elle a beau crier 라고 나오죠. 그녀가 계속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이렇게 뜻이 되고 il ne l'écoute pas. 그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il ne l'écoute pas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의 el은 la가 축약이 된 겁니다. 앞에 나오는 el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할 때 여기서처럼 이렇게 écouter quelqu'u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목적보어 대명사 라라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4번이 되죠. bien qu'elle crie. 자, bien que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bien que 주어 동사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ien qu'elle crie. 그녀가 소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il ne l'écoute pas. 그녀의 말을 그가 듣지 않는다 라고 되겠죠. 자, bien que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고 같은 표현은 même si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même si 뭐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bien que 다음에는 여기가 subjonctif 즉 접속법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même si 다음에는 그냥 직설법 현재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même si로 바꾼다면 même si 자 아니죠 même si elle crie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소리를 친다고 해도 그가 il ne l'écoute pas 이렇게 되면 맞는 문장이 되죠. 자, 3번 보시면 맴시로 시작은 했지만 뒤에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뜻이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Même si elle crie, il l'écoute bien. 자, 이거는 틀린 문장이죠. 자, 2번 보시면 puisqu'elle crie, il ne l'écoute pas. 자, puisque 하면은 뭐뭐 때문에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puisque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뭐뭐 때문에.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는 parce qu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si elle crie 그녀가 소리를 친다면 il l'écoutera 그가 그녀의 말을 들을 거야. 자, 문법상으로는 맞지만 위의 문장과의 의미는 다르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